네, 제가 목소리가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저도 스폰서님들이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어째요 정말 깊은 동료에 제 오가면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에이즐랑미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네. 결과는 크지 못했지만 저희가 어쨌든 정신이 굉장히 산란할 정도로 바빴는데 그러다 보니 시작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쭉 이제 사업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끝내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2월이기도 하지만 해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는 그 12월에 정리한 것들이 과연 나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나 또는 만족할 만 했는가를 저희가 12월에 점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누스킨을 내가 내 인생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잘 구체적으로 내가 그 성과를 느낄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핀파이트를 도전을 하고 가야 될지가 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랑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진짜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렇게 측정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저희가 맵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 여정 중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도 저희가 기꺼이 즐겁게 그거를 지나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절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너무너무 저희를 힘들게 하고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대로 가다가 오히려 인생이 더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과연 누스킨을 시작하기 전보다 시작한 후에 내 삶은 더 좋아졌는가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사성어예요. 유종진인데 어떨 때 이 얘기를 많이 듣냐면 힘들 때 누군가를 만나 차 한잔을 하면 그러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막 그러니까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부모님도 해주시고 친구들이. 유종의 미라는 게 뜻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작한 일에 어떤 일을 시작을 해서 그 끝맺음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뜻인 거예요. 맞아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죠. 모든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건 끝맺음이 좋아서 아주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작한 뉴스킨 어떻게 유종진이 할 거냐 오늘 또 그 얘기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는 작년에 했던 그 신의 한 수란 영화예요. 보셨나요? 네. 거기 이제 이 안성기 선생님이 맹인으로 나오시는데 이 장면은 이제 주인공인 정우성 씨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바둑을 들어간 장면이에요. 왜냐면 그 자리에 정우성 씨가 가면 죽으니까 자신이 대신 가요. 그리고 자신이 살려면 무조건 그 바둑을 내기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 지면 자신이 죽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우성 씨를 살리려고 이분이 가셨는데 결국은 져요. 자기가 죽는데.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바둑이 끝났는데 뭐냐면 다 뒀어요. 말하자면 둘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바둑에 관해서 알고 있던 가장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뒀는데 중요한 거는 끝내기가 안 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나 그렇죠. 저도 뉴스킨을 왜 시작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바둑판이 내 인생이라면
내가 들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두고 싶은데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를 다 두고 싶은데 뭘로 끝내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끝을 보고 싶어서 시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만족할 정도의 끝내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스키는 정말 잘 끝내고 싶어서 시작한 일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내 인생의 끝내주고 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마 누스킨이어서 저희가 술을 잘 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가끔 사업하다 보면 맥을 짚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영건 박사님께서도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맨날 그러셨거든요. 열심히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막 그러셨어요. 1,000,000원 벌겠다는 인간치고 열심히 하는 인간 내가 못 봤다. 근데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이러셨거든요. 그럼 제대로 하고 맥을 짚고 한다는 게 저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희가 알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뭐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되겠죠. 근데 막상 그것을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실행이 어렵지 않은데 끝을 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실행을 하는데 맥을 못 짚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결국 뭐가 안 돼요? 끝내기가 안 되죠. 누스키 비즈니스 그 추천 필독서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책이 있어요. 제목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아니 제목이 어떻게 그러니까 책은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될 책인 거예요. 그 책에 스폰서가 추천하시기도 하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의 자신감과 프라이드가 담긴 책이거든요. 예전에 이길재 사장님께서 자료실에서 제가 하모니 랠리 때 그 책을 읽고 있어서 이제 꺼내놨었어요. 휴식 시간에 잠깐 보려 꺼내놨더니 이렇게 앞뒤를 보시더니 만약에 자료실에 한 권을 남겨둬야 된다면 이 책이지 그러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그 스테디셀러라고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근데 그 책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 뭐냐면요. 이것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올바른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를 내려면. 이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이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네.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떠나서 진짜 좋은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 좋은 결과의 첫 번째가 뭐냐면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요. 그 책의 서문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전 세계를 구호 활동을 돕는 그 월드와이드 재단인가 무슨 그 재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구호 음식을 갖다 주고 구호 물품을 갖다 주고 전 세계를 찾아다니지만 그들의 진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희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희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데 구호 물품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희망이 없는 자는 스스로 죽는다는 거죠. 네. 왜냐면 마음에서 이미 이게 죽기 때문에 그걸 바로 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hope, 희망 아닌가요? 네, 되게 아름다운 말이죠. 인간이 과연 희망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린 그래도 깊이 고민하진 않았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정말 최악일 경우는 이보다 나빠지진 않겠지. 그런 희망들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정우성 씨가 형이 이제 영화에서 죽죠. 형이 위험한 바둑 매개를 했고 거기 정우성 씨를 끌어들였고 너는 잠깐 훈수만 두면 된다. 자동차에서. 근데 하여튼 뭐 다들 통이 나가지고 죽을 만큼 맞죠. 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잖아요. 바둑알을 그 사람 입에 막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끔찍하게 죽죠, 형이.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복수를 하러 나오는데 나와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업을 시작을 하셨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셨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 내가 정말 이 사업에서 성공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누굴 찾아가세요? 함께 사업할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인가요? 성공을 거둔 사람이어야 되겠죠. 멘토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근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바둑 쪽에 진짜 꾼이신 거죠. 어쨌든 찾아가는데 이분은 맹인이셨고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조덕배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 노래를 가끔 생각을 해요. 그 꿈에란 노래가 중3 때 좋아하는 여학생 때문에 썼던 가사래요.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뭐 이러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사라질까봐 눈을 뜨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맹인이 피아노를 치고 작곡을 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맹인이 작곡을 하고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뭘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원하지 않았겠지.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았겠지. 내가 원했다면 나는 했겠지. 라고 생각을 진짜 해요. 그 조덕배님 노래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분이 맹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께 물은 정우성 씨가 처음 물은 말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맹인도 꿈을 꿉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말 꿈을 꿀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떤 꿈을 꿀까? 근데 또 하나는 당신에게도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그걸 물은 거죠. 맹인도 꿈을 꿉니까? 근데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죠. 근데 실명을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꿈이 없다고 해요. 꿈을 버렸다고. 오래전에 버렸다고. 근데 정우성 씨가 자꾸 자극을 하죠. 네. 그래서 같이 가다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꿈이라고 물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큰 거예요. 저희 인생에. 왜냐하면 저희가 실행을 해야 성공을 하잖아요. 모든 것은 실행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많이 듣죠. 석세스 포뮬러에서도 실행은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된 특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성공자들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막 생각을 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행동을 해야지. 근데 사실은 걸맞는 행동이 나오나요 저희가? 나오질 않아요. 행동을 하면 성공자들은 행동을 했고 그들의 공통된 특성이다라고 배우는데 그래서 행동을 하면 결과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왜 행동이 안 나올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행동하세요로 얘기를 한 거예요. 행동을 하라고. 근데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하모니 랠리에 지난번에 이민규 교수님 오셨잖아요. 네. 저는 그날 진짜 이 머리통을 해머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께 여쭤봤어요. 그분 강의가 너무 좋지 않았나요? 강사 초대를 하고 싶은 했더니 뭐 그냥 그래서 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완전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그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날 이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 근데 여자친구가 생겼다. 근데 여자친구가 모닝콜을 해달라고 한 바람에 예를 들어 새벽 5시에 그 새로 막 사귄 이 여자친구에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아들은 5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10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날요 그 얘기를 사실 저희 많이 듣지 않나요? 근데 그날 제가 완전 여기를 한 대 진짜 엄청 세게 맞은 느낌이에요. 뭐지? 세상에서. 어제까지 안 됐던 행동이 오늘 된 건 뭐야? 그날 진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실행을 하라고 맨날 했는데 저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건데 도대체 뭐 때문에 된 거지?
라고 했는데 그날 그러셨잖아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 저는 그게 진짜 정말 맞아 저거였구나. 행동을 하라고만 맨날 했으니 맨날 실행을 하라고만 했으니 얼마나 그런 식으로 30년 만에 이런 걸 깨달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여러분 탓할 것도 못해. 제가 그동안 사실 꽤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강의를 들었거든요. 석세스 포뮬러는요 지금 5년째 훑고 있어요. 실행을 늘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어떤 심리로 실행을 하게 되는지를 말로만 맨날 들었던 거죠. 말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일어나야 할 이유. 그게 뭐냐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석세스 포뮬러도 처음이 꿈의 공식이에요. 두 번째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확신이에요. 그리고 실행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13단계라는 책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공을 하는 13가지 단계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서문에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개차반으로 살았든 상관없다. 이 13가지를 하면 성공한다.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공할 의지가 있으세요? 네. 성공을 하고 싶으세요? 네. 그 13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당장 읽었어요, 그 책을. 왜냐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4명이 막 동시에 LOI 진행을 하면서 엄청 사업을 나름 잘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대리점대에서 147만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 달에 200, 그 다음 달에 또 250 그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 시작하자마자 한 명의 굉장히 멋진 파트너를 찾아냈거든요. 제 친구 공무원이었는데 목표가 뚜렷했어요. 성공하겠다. 나는 이 공무원을 때려치겠다. 나는 이 직업이 정말 적성에 맞지 않다. 그래갖고 저는 되게 열심히 재밌게 했는데 하여튼 다 떠나고 혼자가 돼요. 뭐 그 복잡한 사연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요 2년 6개월 나 홀로 이그제큐티브로 있게 돼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28만 3천을 받은 거예요. 아우 정말 볼 때마다 공 하나만 붙어도 내가 살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경주 랠리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친구가 한 명이 남았는데 그쯤 되니까 이제는 내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내 친구 성공이 문제인 거예요. 얘는 정말 성공하고 싶어 했던 애인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부터 라인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네? 이게 안 좋아서 무적적인 상황이 되면 그렇잖아요. 정말 6개월을 단 하루도 안 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만 가라. 나는 못 가겠다. 너만 가라.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같이 나는 못 간다 했더니 이제 나중에 가긴 간다 해서 어디로 가니까 약사님께 간대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큰 실수를 한 게 약사님은 나보다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약사님은 그냥 주부인 나보다 낫겠지. 그런 바보 멍텅이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는요 친구를 보내죠 제가. 근데 그 친구가 동창이다 보니까 모든 동창을 그 밑에 등록을 시켰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만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22명의 사직서를 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게 뭐죠 서면 탈퇴 처리를 해야 되는 때였거든요. 온라인이 없을 때라서. 그래서 제가 22장의 사직서를 써요 다. 왜냐면 그 친구는 투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직서를 제가 이제 픽업센터가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제출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22명을 처리를 하려니까. 그동안 이제 매장을 그냥 왔다 갔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르시더라고. 갔더니 이제 다 전원 탈퇴 처리됐습니다. 라고 말씀 딱 하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말 듣고 딱 돌아섰는데 눈물이
내가 2년 동안 무슨 미친 짓을 했나. 0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 6시간을 울었어요. 6시간. 난 사람 몸속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몰랐어. 진짜 너무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이 목이 완전히 그런 때 사는 인간이 그런 일을 겪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이 안 차려져요. 그러고도 계속 2년 6개월을 막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넉놓고 뭐 옥이라도 생겨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그 옮겨간 스폰서께서는 뭐 이걸로 미가를 안 건다고 또 뭐 글을 써달라고 부르셨대요. 알겠다고. 그까지 써서 보내드리고. 응? 아 진짜 뭐하는 짓인가.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갔던 친구였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이제 그때 경주랠리를 본사에서 이제 컨벤션을 하는데 그때 다 모여봐야 한 1,500명 모일 때였어요. 뉴스킨에서. 그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마지막 컨벤션. 난 더 이상 이걸 버틸 힘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냐면 근데 그 왜 성실한 사람들은 왜 내일 그만둬도 오늘 할 거 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컨벤션을 갔거든요. 그 아이디어한 마음에 그래도 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이런 마음이라도 남기고 싶었는지 컨벤션을 갔는데 그때 경주가 한 5시간 걸린대요. 제가 진짜 말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요. 차 안에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3년 가까이 2,000포인트 하고 있는데 무슨 제가 할 말이 있겠어요. 그 많던 사람한테 30명씩 우글거리던 사람이 다 없어졌는데. 그래갖고 이제 가서 앉아서 이제 갔는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100만 장자 필름을 본 거예요. 그때는 무비만 나와도 30분 스피치를 했어야 됐거든요. 너무 귀해가지고. 그리고 비디 되시면 다음날 2시간 특강 기본으로 깔아주셔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디도 귀하고 하여튼 뭐 다 귀할 때인데 100만 장자가 마침 나오신 거예요. 그날 제가 간 날. 그분이 박윤은 사장님이셨어요. 그 박윤은 대구에 박윤은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그 제목이 텐트에서 벤츠까지인 거예요. 제목이 참 희한하다 했더니 이분이 정말로 로보틱 교사기처럼 너무 이제 사업이 실패해서 더 이상 주변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돼서 단 하루 있을 여인숙비도 구할 수가 없어서 텐트를 치고 애를 재워요. 부인과 애를. 그 북한산 자랑 밑에다가. 그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분이 100만 장자가 되신 거예요. 뉴스킨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그날 그걸 넋을 놓고 봤어요. 진짜 나는 길에서 텐트를 칠 정도는 아닌데 저는 근데 그때까지 진짜 무슨 생각이었어요. 이게 성실한 사람인데 나름 성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인데 뭐냐면 하라는 걸 다 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있어요. 하라는 거 진짜 다 하거든요. 저희가 성실해가지고 미팅 오라면 다 가죠. 10시에 오라면 10시에 가죠. 뭐 다 해요. 그걸 불평도 안 하고 해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린 불평이 없어 또 참 해요. 스폰서님께 뭐 어떨 때 대들기도 해야 차라리 정신이 날 텐데 참 가요. 근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이 했는데 내가 안 한 게 뭐지? 그냥 처음으로 제가 그 생각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 한 게 뭐지? 아니 다 했으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 왜 안 돼 있지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제가 올라오면서 갈 때랑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갈 때는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올라올 때는 성공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분이 했는데 내가 안 한 게 분명히 있다. 그게 먼저 찾아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자료실에 올라오자마자 자료실을 딱 갔는데 어떤 남자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께 책을 추천을 하신 걸 듣게 돼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요 나폴레옹의 성공이 13단계라는 책인데 이게 글씨가 깨알같이 작아서 읽기는 뭐 이러면서 추천하는데 성공하려면 꼭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맨 밑에 글을 꽂힌 거야. 그래서 당장 샀어요. 당장. 근데 그 서문에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개차만 있어요. 그런 비싼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걸 하면 당신 성공한다. 저는요 그날요 진짜 뜻이 기뻤어요. 그래? 나는 열쇠가 지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나한테. 그랬는데 그 성공의 13단계 1단계가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 그럼 목표를 설정해야지. 근데 그때 제가 세운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목표가 있으세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앤서니 라빈슨의 내 안에 잠든 건을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죠. 말 그대로 네 안에 잠든 건을 깨워 이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결단이에요. 결단. 각오. 그게 뭐냐면 목표 설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도. 말하자면 목표가 세상에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목표가 여기서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것을 달성을 행동을 하고 있는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안 되고 있으면 목표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 목표라는 힘은 뭐냐면 목표는 세우면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행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표가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나쁜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거나 있거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목표가 있고 나쁜 목표가 있어요. 석세스 포뮬러에서 꿈의 공식이 뭐라고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사람은 정말 대도하는 낮은 목표를 가져서 죽도 밥도 아닌 행동을 하다가 끝이 나버린다. 그냥.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큰 꿈을 갖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낮은 꿈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낮은 행동을 하고 결국 흐지부지 끝을 내버린다. 그래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서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정말 무언가를 통해서 성공이란 걸 이뤄내고 싶다면 기준을 높이라는 게 있어요. 높은 기준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내 목표가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가치가 있어 라고 느낄 정도로 좋은 목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목표라는 거예요. 질이 좋은 목표라는 거예요. 질이 낮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질이 좋은 목표를 가지면요 사람은 그 이유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 문만 열면 황금이 가득한 그걸 내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문을 열렸는데 키가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것만 열면 되는데 근데 이건 강철로 되면 깨부실 수도 없어. 키로 열 수만 있어. 그럼 계속 어떤 키가 근데 그 키가 어느 날 딱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이 있는 거예요. 그 따까딱 열린 키가 뭐냐면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꿈과 목표. 그것만이 성공을 열어주는 키가 돼요. 여러분 왜 목표 설정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에이지랑이 하셨죠? 네. 어떠셨어요? 누수킨 전체적으로 지금 중초상이 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는 목표를 가졌었어요. 맞나요? 이번에 에이지랑이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이것을 꼭 반드시 입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안 그러신 분도 있죠. 그냥 세워야 되니까 그룹에서 다 진행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하신 케이스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들한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에이지랑이 12월 3일 런칭 전에 홍콩에서 스폰서님이 오셨어요. 크리샤카 선생님이 오셨는데 미팅을 마치고 애프터 미팅 때 시운 중반에 여성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Q&A 때 저는 굉장히 부잣집에 시집을 갔고 나름 그래도 괜찮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이지랑리는 전혀 나한테 비싼 것도 아니었고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게 너무 좋아서 얼결에 3개인가 4개 주문을 받았다. 너무 좋아서 얘기를 한 바람에. 근데 그 이후로 나는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다. 30번째. 계속 거절을 당해서 사실 지금 완전히 슬럼프가 왔고 난 더 이상 입이 벌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점에 저는 지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클리니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2월 3일에서 한 2주 정도 남은 시기였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목표를 12월 3일까지 하기로 하셨던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며칠까지 하기로 한 거예요? 12월 3일까지. 중간에 여타의 거절이 있을 때는 안 한다. 이건 계획이 없었던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당신 스스로 약속한 날이 오기도 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민규 교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게 목표의식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자들은 목표의식이 되게 뚜렷하고 그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축구 왕자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공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목표, 예를 들어서 정말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고 목표한 날까지 계속 목표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계속 목표에서 눈을 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볼에서 눈을 떼면 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지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저희 스스로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목표에서 눈을 떼고 안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여기는 비즈니스 세계잖아요. 친목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유 왜 비즈니스 미팅할 때 뭐 맨날 좋은 말만 하라고 하세요 이러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 비즈니스 미팅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왜 안 되는지를 푸념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죠. 우린 좀 더 누구라도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쁜 경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좋게 바꿨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저희에게.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목표의식이 뛰어난데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목표의식이 클수록 그것을 이룰 확률은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에이즐랑미를 50개를 넣겠다라고 목표를 했어요. 네? 목표를 했는데 내가 3개밖에 못 넣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뭐냐면 3개밖에 못 넣었어. 그래서 뭐냐면 이 마음속에서 플러스로 이게 잡히는 게 아니라 차감, 마이너스. 그래서 그 3개를 넣기 위해서 했던 온갖 각고의 노력들을 마이너스 시켜버리죠. 저희 심리 상태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건 안 되나 봐. 에이즐랑미 뭐 지금 아직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기꺼이 쏟은 노력을 플러스로 내 안에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근데 여러분 3개나 들어간 거 아닌가요? 어쨌든 3개는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일까지 50개를 넣기로 해서 내가 계속 아니 그래서 넉넉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서 7개라도 더 들어가면 그게 플러스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홍콩에 계신 스폰서님 중에 한 분이신 조세청 사장님이 이제 지난번 한국에 오셔서 애프터 때 이런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성공자들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유지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루에 80%는 부정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긍정적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되니까. 스폰서님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파트너분께도 나 기분 좋으니까 내가 오늘 뭐 밥 한번 살게요. 오늘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80%에 달하는 이 부정적 상황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캐나다가 이제 누스케인 첫 번째 오픈 국가가 캐나다고 이제 쭉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제 또 홍콩이 또 오픈을 해요. 근데 그때 조세청 사장님 일가는 군함내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다는 소식 때문에 부모님이 굉장히 불안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반환될 경우에 홍콩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민을 가자. 그래서 일가가 다 이민을 가셨대요. 캐나다로.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캐나다에서 나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누스킨을 처제로부터 알게 됐을 때는 홍콩에서 사업을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홍콩에 와서 건축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을 때 첫 해 투잡으로 해서 1년 만에 골드 이그제큐티브가 돼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했어요. 사이드로 시작을 했고 하루 16시간 설계를 했고 나머지 시간에 누스케를 했다. 그래서 1년 동안 소비자 그룹을 형성을 했고 또 본인과 같이 한 명을 만들어서 골드가 됐고 나는 만족스러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리점을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2년째 됐는데 전업을 해버리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높은 연봉에 그 돈을 받고 있는 그 건축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전업을 해서 2년째에 그 블루다이몬드가 되셨는데 3년째 블루다이몬드가 되시고 2년째 루비가 되셨는데 100개 대리점을 만드신 거예요. 루비 때. 그러니까 억대 연봉의 루비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사업 설명을 했고 그때 당시 나의 별명은 팩맨이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 팩맨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속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나는 반쪽에 리프트팩을 즐겨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0분이 지나면 이쪽과 완전히 달라진 피부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생각을 했고 나는 끊임없이 리프트팩을 넣었고 이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리프트팩이 이렇게 좋은데 한 20개 정도 유통시킬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플한 비즈니스 방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개 대리점을 만드신 시점에 대만이 오픈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외국에 이렇게 라인업을 하는 게 경험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스킨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조셉청이 홍콩에 100개가 돌아가니까 내가 대만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말리셨대요.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가버리신 거예요. 가셔서 6개월을 열심히 대만 사람한테 이제 사업 설명을 해가지고 골드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대만에 골드 이제 사업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 오케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홍콩에 70명의 사업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한 명을 만드는 동안 7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셉청이 다시 홍콩으로 와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요. 그때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즈니스는 끊임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브레이크로니도 석세스 포뮬러에 트루먼헌트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브레이크로니는 나에게 비즈니스는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란 자체는요 여러분 문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건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즈니스는 문제야. 비즈니스란 자체는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고 리더들은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갔던 사람들이지. 문제를 해결해낸 대가가 크면 클수록 큰 돈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사실 좀 즐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 해결과 또는 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어떤 결과물의 합인 거죠. 그런데 이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 80%를 내가 안 하면서 이것만 하려고 할 때는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많지 않죠. 그리고 이 80%에 달하는 문제점들은 나를 굉장히 숙련된 사람으로 만들죠. 맞으면 성공자가 된다는 거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큰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왜 성공자들을 보면 노련함을 느끼죠. 뭔가 단단함을 느끼고 굉장히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는 게 그는 이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180도 쓰고 뭐 종기 하나만 놨다 그래도 진짜 제가 잠을 못 자고 내가 왜 그걸 추천했을까? 더 나가서 내가 왜 누스킨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분의 종기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애가 말을 안 듣는 것도 나중 문제야. 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근데 그분의 종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야. 저는요, 성격이 진짜
진짜 A형이어서요. 너무 걱정해서 잠을 못 잤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평생 어떻게 손해배상을 진짜 저는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한다는 이 사업으로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막 뭐 하나만 났다는데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는 얼마나 큰 짐이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여쭤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찾아봤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얼굴 전체 돋았다 그래도 하루 그냥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숙련돼지잖아요. 그리고 참 이게 딱 똑같아요. 이 소비자를 만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이렇게 하면 좋아지십니다 해도 말은 똑같은데 이 숙련된 사람이 말할 땐 믿음이 가요. 상대방도 그래요? 그럼 제가 믿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있죠. 그 상대방 믿지 못해서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은 똑같이 하는데 됐거든요? 내가 됐보니까 더 못 쓰겠어요.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표현은 같은데 상대방이 느끼는 믿음의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럼 제가 믿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는 게 성공자인 거지. 성공자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사실은 성공보다는 실수를 한 걸 사람들은 더 오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배운대요. 실수를 했을 때 그거는 아주 오감에 다 새겨진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성공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너지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긍정의 상황에 계속 있는다기보다는 이 부정적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고 부정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의 그 힘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을 그때 이제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저희가 해 나갈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바로 그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조세청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인터뷰 때. 언제나 누스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렇지만 그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는 누스킨을 좋아했고 두 번째 나는 블루다이몬드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난 더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루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동훈 선생님이 제가 이제 한동훈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상세한 스킬이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뵈니까. 근데 뭘 전하셨냐면 항상 이러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 파트너가 사장님 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거 해볼 생각이라고 뭐 이렇게 이 생각 어때요? 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물으셨어요. 해봤어요? 이렇게 막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해봤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하고 오세요. 하고 와서 말씀하세요. 그거를 잘하셨고 또 하나가 사람을 보면 이래요. 루비 가셔야죠. 티멜리트 가셔야죠. 김티멜리트 막 이렇게 부르세요. 김PD 임PD 막 이렇게. 제가 제일 웃겼던 게 우리 원종수 사장님 원PD 그래가지고 원PD라고 하지 마거든요. 나 엘리트야 원PD가 뭐야 막 이랬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티멜리트 가셔야죠. 루비 가셔야죠. 그래서 정말 예전에 임재 사장님이랑 저랑 그랬어요. 임재 사장님 몇 년 전에 백만장 팀이 이렇게 되기 전 다른 말 좀 없으세요? 아니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랑 둘이 한 사장님께 뭐 방법론적인 면에서 뭐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저희가 했더니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임재상 제가 그게 방향성이었구나. 루비 가셔야죠. 그렇죠.
루비에 가야죠. 근데 그거를 루비의 목표를 안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팀멜리트 가셔야죠. 근데. 그렇죠. 팀멜리트 가야죠. 근데 내가 팀멜리트 가야 되는 생각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목표가 설정이 되면 사람들은 그 목표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목표를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이번에 에이즐랑미를 내가 50개를 꼭 넣는다. 응? 안 가졌죠, 그 목표를. 그룹에서 하라니까 한 거지, 그냥. 응? 그래서 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결단, 목표에 뒀는지. 나폴레옹의 성공의 13단계도 왜 1단계가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석세스 포뮬러에서도 실행 이전에 꿈, 목표 설정, 확신, 그 다음에 실행이라고 했는지. 실행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실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실행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했던 전유물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이민기 교수님한테 얘기를 듣다가 딱 정리가 되더라니까요. 아, 그랬구나. 그거를 갖다가 하루 실행을 안 하냐고. 왜 행동을 안 하시냐고 달달달 볶았으니 얼마나 서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 그 목표가 내 행동을 규정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질의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천에 어떤 남자분이 부동산 큰 빌딩을 소유한 분이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10년 동안 그 땅에 가서 침을 뱉으셨대요. 나는 이 땅에다 건물을 짓겠다고. 아니 말이 그렇지 10년씩까지 침 뱉는 게 그게 쉽습니까? 저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 때 자기가 처음에 투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면 3천만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 2천만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 1,000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 500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 설명을 한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그래서 이 빌딩을 해서 어떻게 임대를 할 거고 뭐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하다못해 뭐 100만 원이라도 투자할 사람. 에? 근데 진짜 똑똑하시네요, 제가. 에?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날 꿈에 관한 미팅을 하는 날인데 그랬어요. 저는 그 혼다 바이크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혼다 바이크를 막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타시대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나름 진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꿈 맞아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누스키 사업자분들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무슨 꿈이 그렇게 낫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아니 조금만 노력해 어느 정도 하면 될 수 있을 만한 게 무슨 꿈이에요? 그런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거 그게 꿈 아니에요? 그래서 꿈은 자기 진짜 크게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게 과연 내 인생에 되겠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걸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중간이라도 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랑여그룹 쪽에 강의가 있어가는데 전망 좋은 집을 인터넷 쳐봐봤어요. 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구상에 이런 집들이 있나 할 정도로 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화장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그분들 화장실에 그분들이 쓰는 화장실보다도 못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쳐서 보세요. 전망 좋은 집.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입이 안 다물어지실 거예요. 그냥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신이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구나. 그럼 도대체 이 인간은 뭐가 해서 이런 집에 사나? 실제로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잠을 자고 그런 집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고 그런 집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절대 저희가 그런 집에 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생각해요.
말해요. 그런 집에서 살길 원했다. 원했었다. 나는 진짜 좋은 집에서 살길 원했었다. 늘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집을 부탁을 했다고. 이렇게 집을 줘달라고. 그러려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라고 뭐라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꿈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나요? 네, 모든 것이 목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일단은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내가 봐도 이게 진짜 된다고만 하면 이건 진짜 끝내주는 거야 내 인생에. 이건 정말 너무너무 멋진 일이야. 나는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설레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설레이지 않는 꿈은 아메이의 그 정말 최고 리더시죠. 넥스터 웨거가 그러셨어요. 당신이 모든 미팅을 가도 설레지가 않고 모든 세미나를 가도 설레지 않고 누구를 봐도 설레지 않는다면 당신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을 찾아 떠나라. 당신이 만약에 정말 최고급 페라리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진짜 저 차 한번 타고 저 차가 내 차였으면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차라리 그 페라리 전시장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차 한번 올라타 봐라. 네? 당신이 그 차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그걸 갖고 싶으면 인간은요 그걸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정말 갖고 싶어지면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팀 엘리트가 돼야 한다면 내가 그래서 3년이라는 목표를 딱 세웠으면 그 3년 동안은 팀 엘리트를 달성한다는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5만 일을 다 겪으실 거 아니에요? 3년 만에 해보는데 안 됐어. 근데 다시 2년을 더 했어. 어쨌든 됐어. 근데 그 기간 동안 수도 없는 거절, 막 온갖 스트레스 받는 일, 콘텐츠로 열통을 퍼먹어도 해결이 안 난 그런 일들. 근데 진짜 내가 팀메이트가 됐어. 그 드레스 입고 무대를 밟아. 그렇게 되면 그간의 모든 그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봄눈 녹도 사라지면서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다 성공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랬는데도 했고 그때 제가 이랬는데도 했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독일 이제 이따도 나오지만 독일 속담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거예요. 끝이 좋아. 근데 우리가 그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잘했던 것도 다 안 좋은 기억, 좋았던 것도 다 안 좋은 기억.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좋은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나폴레옹께서 같은 나폴레옹이지만 나폴레옹께서 전 세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륙을 점령하고도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이 6일밖에 없었어요. 그 헬렌 켈런 여사께서는 앞도 안 보이셔. 그런 분이 내 생에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난 매일 행복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목표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목표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목표가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시는 게 가장 좋은 사업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여러분이 정말 갖고 있다면 상대방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영화 멘트에 있던 건데 여기 사장으로 이거는 스톤이라는 영화고 제가 정말 감동 깊게 봤던 영화에서 저 카톡이 영화를 다 도배를 해놨는데요. 약한 놈이 지는 것이 아니라 잃을 것이 많은 놈이 진다.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를. 여러분 IS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진짜 저는 막 가끔 생각해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냐면 프랑스 이런 데 지금 계속 폭탄 테러 하잖아요. 여기 코엑스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친미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겠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내 친구가 있었거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있었다면 어떡할 거냐. 근데 IS가 저희가 IS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잃을 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IS는 두렵지 않죠. 왜요? 잃을 게 없거든요. 그들은 죽는 걸 더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들을 이길 재간이 없네요. 방법은 하나예요. 저희도 평화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그만큼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냥 직장 생활이 아니라 사업이란 걸 시작을 했으면 각오를 하고 마음을 딱 비우셔야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딱 비우셔야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우성 씨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옆방에서 이렇게 정우성 씨를 이렇게 쳐서 바둑을 가르친 고수가 한 분 계셨어요. 네? 이게 지금 그 소리로 그린 그림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근데 고수는 누구를 가르쳐요? 뜻있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스폰서님의 이때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신경을 써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대충 꿈도 없고 그냥 다니는데 나의 이대는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미쳐있는 사람이면 내 스폰서는 나의 이대를 케어를 해야죠. 왜 꿈도 없고 일도 안 하는 저를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스폰서 밑에 일대가 있으면 1번 파트너한테 3시간 썼으면 우리한테도 다 3시간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대인데 왜 누구한테만 신경을 써? 여러분 이거 비즈니스 아닙니까? 비즈니스는 자기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합병하거나 다 이렇게 치워버리는 게 왜 그래요? 수익이 안 나는 회사는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수익이 나는 회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 망가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의 일대라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시간을 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유선의 사장님께서 그때 그러셨어요. 나는 내 수입의 80%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싶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스폰서와 미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장님 제가 이번에 루비를 꼭 가야 돼요. 근데 일단 지금 명단이 없는데 저 일단 루비를 무조건 가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목표가 동일할 때 이때 하는 게 진짜 미팅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루비를 가야 되지 않아요? 루비를 가셔야죠.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은 미팅이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죽도 밥도 아닌 그냥 조금 그냥 불만 부는 거. 저희는 막 화라산처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뜻있는 자를 가르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TR90을 했는데 정말 완전히 정말 군더더기 없이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성공을 해낸다. 그러면 롤모델 아닙니까? 저희는 비즈니스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롤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 네? 정말 피부가 그렇게 좋아진다면 저희가 그런 롤모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뜻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죠. 뜻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요 얘기가 뭐냐면 정우성 씨가 출소를 해서 뭐라고 해요? 제게 계획이 있는데 저희와 같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 자, 그런데 출소 후에 전국에 그냥 아무나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비즈니스로 잘 성장을 시키려면 여러분이 좀 더 좋은 분들을 만날 필요가 있겠죠. 네. 좋은 외모를 가졌다. 굉장히 멋진 일이죠. 에너지가 느껴진다. 굉장히 멋진 일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 너무 스마트하게 생기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선 너무 에너지가 있으시고 네? 너무 밝은 표정이시고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진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정우성 씨가 이분을 찾아가기 전에 한 게 있어요. 감옥 안에서 죽도록 얻어 터졌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격투기 훈련을 하죠. 이제 100명도 때려눕힐 사람이 된 거예요. 뭐 한겨울이든 뭐든 막 계속 샌드백을 치고 연습을 하고 막 계속 그 감옥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붙어서 계속 처음엔 말도 못하게 얻어맞죠.
왜냐면 막 맞기 바쁘죠. 뭐 어떻게 치지를 못하니까.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0명 혼자 때려눕힐 정도로 만들고 몸을 정말 거의 맨 처음 장면에서는 막 안경에 그냥 고시생같이 이래가지고 막 무서워서 막 이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우성 씨는 엄청난 이 몸을 만들고 계속 바둑을 배우고 그리고 찾아갔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누가 먼저 갖추셔야 돼요? 내가 먼저 갖추셔야 돼요. 저희 뉴스캠 비즈니스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제품을 소개할 수 있으시는 거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사업 소개를 잘 하셔야 돼요. 제품을 소개한다는 건 딴 거 없어요. 무조건 롤 모델이 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마디 갈바닉을 해서 한쪽 팔을 진짜 줄였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그 말이 안 나가겠어요? 이걸 써보라고? 지지난주에 데몬스트레이션에 어떤 소비자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40이 막 됐는데 30대 때 풍이 왔대요. 그 젊은 나이에 풍이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한쪽 얼굴이 완전 마비가 왔대 페이스 갈바닉으로 정상이 된 거예요. 그걸 계속 풀어서 이 림프랑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서 정상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바로 풀렸겠어요? 안 풀리죠. 믿음을 갖고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 풀리니까 확 풀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뭐든지 처음에 내가 할 때는 아우 이게 되겠어? 될까? 근데 계속하면 콜드도 그래서 마찬가지. 모르는 사람한테 명함을 줄 때 제가 진짜 전철에서 그냥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거야. 딴 생각도 없어. 그 사람 쳐다보느라고. 언제 명함을 줄지 막 괜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앞에 가서 이제 서 있다가 줄까 근데 이거 일어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또 뒤돌아가가지고 또 이제 정말 이제 따라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도 문이 닫혀버리고 멀어져 가는 그분들 진짜 다음에 만나면 또 줘야지. 또 막상 만나면 또 말이 안 나와. 어떡하지? 그러기를 1년 하고 나니까 겨우 명함 한 장 준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문제가 이해될 때까지 읽었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계속 읽고 계속 듣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갈바닉이 좋았기 때문에 바디 갈바닉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소비자지만 근데 보통의 소비자는 짝짝이를 원치 않죠. 양쪽을 다 하는데 이분은 한쪽만 하기 때문에 한쪽만 했던 습관이든가 바디를 허벅지를 열을 한쪽만 했던 거예요. 다행히 자기가 보통 소비자 양쪽을 하느라고 진이 자빠져갖고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많이 이러시는데 열흘 만에 한쪽 허벅지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혼자 매니아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조건을 갖춘다는 건 뭐냐면 당신은 정말 제품의 임상을 갖고 있느냐 정말 롤모델을 갖고 있느냐 아니 내 팔 봐 한데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요. 한쪽이 주로 했는데 100개도 나가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팔 그럼 내가 정말 쫙 빼셔도 되는 거고 왜냐면 이제 다이어트도 저희가 이제 제가 왜 경험했냐면 10kg를 빼니까 멋있어졌어요. 저희 그 청년 한 명이.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진짜 이제 소개할 정도로 훈남이 됐는데 그런 훈남은 또 너무 많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즘 남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가꾸셔갖고 이제 어디 가나 그 정도의 잘생긴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8kg를 더 뺀 거예요. 하는 길에. 그리고 저녁 미팅을 하는데 그 성현 씨가 딱 걸어 들어왔는데 제가 진짜 이랬다니까요. 완전 영화 배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8kg가 빠지니까 진짜 전신 성형했어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핏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똑같은 그런 짙은 황색 바지에 티를 입고 왔는데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거구나. 제가 진짜 그날 느낀 게 뭐냐면 뭐든 할 때 정말 군더더기가 없이 쫙 빼당겨주려고. 그러니까 얼굴도 하려면 군더더기 없이 완전히 진짜 하든가. 이게 뭐든지 어설퍼가지고 이게 근데 제품은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사람들이 왜 미친듯이 제품을 사겠어요? 드라마틱해서요. 순식간에 막 지워지고 막 순식간에 펴지고 이러지 않나요? 막 순식간에 고기가 있고 막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제 파트너 중에, 소비자 중에 한 분이 홈쇼핑 모델이셨어요. 되게 예쁜 미인 아가씨가 어느 날 이러더라고. 사장님 저 내일 각질 광고 뭐 나가는데 걱정이에요. 누스킨 쓰는데 막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한 번인데 어때? 갖다 줘요. 사장님 큰일 나서 난리 났다 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각질 없는 깨끗한 얼굴이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통화를 했어요. 아니 피부가 이렇게 깨끗한데 각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끊었는데 풀을 칠해가지고요. 풀이 약간 마르대로 그렇게 하면 그게 각질처럼 보인대요. 화면에. 그러니 그 풀덩어리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잘 없어졌겠어요. 그건 완전 대박 났죠. 각질 제품이. 근데 소비자들은 봤을 때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막 사가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제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품은 드라마틱하면 드라마틱할수록 사람들은 그냥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우리 몸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두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뉴어 마스크가 그렇게 좋다고 해도 모발팩 한 번 안 하면서. 네? 저희 소비자 한 분은요 50세가 되니까 염색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저기 옥수수 수염뿌리처럼 돼가지고 디자이너께서 염색 안 되십니다. 뭐 색깔 빼는 거 절대 안 되십니다. 손도 대지 마세요. 이래갖고 파마가 소원인데 파마를 못했는데 리뉴어 마스크 한 달 하고 바로 파마하신 거 아니에요. 사우나 가시는 게 습관이셔갖고 감길에 카다로그 이렇게 보니까 요게 뭐 모발에 단백질 케라틴을 생성시키고 그래갖고 리뉴어 마스크 한 달을 매일 하신 거예요. 감길에 발라가지고 30분씩 이렇게. 근데 세상에 원장님 그러고는 그냥 궁금해서 한 달 만에 파마를 하러 갔더니 아니 누가 모발이 안 좋다고 그래. 그래서 파마를 바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리뉴어 마스크 20개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냥 말만 하면 말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 전에 과연 내가 그런 군더더기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모발부터 하시든가 내가 모발부터 뭐 한 달 꼬박 하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얼굴을 제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몸을 정말 제대로 한다든가 일단 내가 뭔가 달라진 그게 군더더기 없을 정도로 이제 훅 달라지면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은요 제가 어제 누가 무슨 그저께인가? 그저께 저희 그룹의 남자 파트너랑 식사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사람들은요 댓글만 달지 않을 뿐이지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들이 왜 참가하지 않는지 아세요? 드라마틱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봐요. 페이스북에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안 하는 그분들 탓이겠어요? 저희 탓이겠어요? 저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체인지가 안 된 상태예요. 상대방만 체인지 안 하고 당신의 삶을 바꿔라, 몸을 바꿔라, 뭐 얼굴을 바꿔라 이러니까 그분들이 코풍도 안 끼고 있는 거 되게 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을 차릴 건 그분들이 아니고 저희라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고 진짜 이 영화는 대사 하나하나가 다 그냥 대사 하나하나가 다 명언이에요, 명언. 근데 스톤이라는 영화예요. 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은 조직 사업을 하신 조직의 보스였고 바둑을 취미로 뒀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바둑 선생님이었어요, 자기.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바둑을 배우면서. 근데 이때 뭐라고 했어요? 인생이 바둑이라면 첫 수부터 다시 두고 싶다. 왜냐하면 바둑에서는 첫 수가 중요하거든요. 요걸 어디다 놓는 거. 그러면 내가 처음에 딱 첫 수를 둘 때 내가 일단 내가 여기서 꼭 성공해야겠어라는 첫 수를 둔 사람과 안 둔 사람의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성공의 첫 수를 딱 두면 그때부터 성공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첫 수가 되게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수를 목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의 첫 수가 뭐야? 그게 나의 목표는 이렇게 하고 딱 얘기가 나가시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을 냈느냐. 우리의 인생은 수도 없이 많은 시작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거는 내가 끝낸 그 몇 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정말 확실한 끝내기. 내 인생 예를 들어서 뭐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다. 그럼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 그게 끝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처음부터 다시 잘 다듬어서 정말 잘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시면 일단 그건 끝내신 거잖아요. 그쵸?
뭔가 한 가지 내가 모발이 너무 푸석푸석해서 정말 이거 해결해. 그럼 그거를 집중 케어를 해가지고 뭐든지 그렇지 않나요? 6개월 만에 정말 모발이 너무 마음에 드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끝내신 거고 누가 물어봐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저희의 인생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시절의 청년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죠. 네? 이 청년의 미래가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멋진 노인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네? 너무 멋지지 않겠어요? 지금의 이 청년의 모습에서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이 미래의 모습은 이 청년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멋진 노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어딘가로 열심히 가고 있는 이 청년의 80세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멋진 노신사가 이렇게 됐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멋지죠. 네? 정말 마주 앉아 차 한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 청년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무리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자면 우연히 댄싱 라인인가를 보게 됐어요. 제가 안 보는데 거기 그날 주제가 뭐냐면 기억상실이라는 노래예요. 기억상실이라는 노래를 이제 프로 무용수들이 춤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우리나라 국립발레단, 그러니까 여성과 남자분이 한 팀이었고 한 팀은 남성 두 분이 한 팀이셨어요. 그러니까 다 마른 체구신데 한 분은 스승이고 한 분은 제자였어요. 이 남성이. 근데 이제 그 무용수, 그러니까 발레를 하셨던 팀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자분이 기억을 상실을 했고 남자분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걸 남자분이 계속 잡고 막 이런 장면을 표현을 했어요. 기억상실이라는 노래로. 그런데 이제 남자분 두 팀은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할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궁금해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 제가 진짜 너무 감동받은 게 그러니까 이 두 남자분이 같은 슈트를 입었어요.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그녀가 기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되찾지 못하고 너무 막 힘든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떠나는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첫 장면에 이 두 분이 슈트를 입고 이렇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걸어 나와요. 걸어올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쪽에, 선생님 관객의 이쪽에 보이시겠죠. 근데 이제 떠나는 그 여행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한 사람인 거죠. 한 사람. 여기서 봤을 때는. 근데 갑자기 너무 놀란 게 이 제자분이 쭉 가는데 갑자기 옆에 진짜 꽃잎이 떨어지듯이 그냥 확 쓰러져 버리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내면인 거예요. 내면.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의 내면은 엄청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녀가 기억을 찾지 못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걸 이제 이 제자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막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제가 쓰러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밖으로 보이는 나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와 나의 내면 속에 나는 다르구나. 이 청년의 내면에도 이런 미래가 담아 있겠죠. 그렇죠? 저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독일 속담 마지막 장면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독일 속담. 제가 그때 경주 컨벤션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평범한 주부로 있을 것 같아요. 성실하다는 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컨벤션을 갖고 백만장자를 받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해서 제가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 인생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고 그때 제가 경주에서 올라와서 나폴레옹일의 성공의 13단계를 읽고 세웠던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3년 동안 받은 28만 3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때 당시가 4월달이었는데 제가 12월이 가기 전에 내가 무조건 10배 이상을 받겠다. 일단 300을 넘기겠다. 루비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너무나 루비를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300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요. 제가 이 잠재의식 속의 300은 이렇게 길게 생긴 300이에요. 그리고 12라는 숫자가요. 12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동시에 누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것처럼 올라가요. 지금도. 너무
12월에 300, 12월에 300 이걸 너무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제가 10월 달에 302만 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돼버려요. 루비가 아니고. 그리고 그때 최다 LOI로 그 미국 왕복 항공권을 따게 돼요. 그때가 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긴 시간을 슬럼프를 겪었던 사람도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 시작이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표를 설정했던 그 루비가 돼야지 라고 진짜 루비가 되겠다고 진짜 마음을 먹었던 목표가 백만장자까지 이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목표, 또 피임에 대한 목표, 또 에이즐랑미에 대한 목표 잘 세우셔가지고요.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진행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